2.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워낙 자기 자신에 대하여 퍽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마치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억지로 자신을 납득시킬 수는 없었다. 이제 나이 34세밖에 안 된 미남자여. 여자라면 오금을 못 쓰는 성미인 그가 죽은 애들까지 합하여 7이나 되는 어린애의 어머니로 자기와의 연령 차이가 불과 1살밖에 안 되는 아내에게 모든 사랑을 고스란히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새삼스레 그것을 뉘우칠 마음은 없었다. 그는 오직 아내에게 모든 것을 감쪽같이 숨기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는 자기 처지가 더없이 괴로움을 느꼈으며 아내와 아이들과 또한 자기 자신이 가엾이 여겨졌다. 만일 이런 사건이 아내에게 그처럼 심각한 타격을 주리라는 것을 그가 미리 짐작했더라면 그는 아내 앞에서 자기 죄를 좀 더 감쪽같이 숨겼을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 문제를 똑똑히 생각해본 일은 별로 없었지만 어쩐지 아내가 자기의 부실한 소행을 벌써 오래전부터 짐작하면서도 못 본 채 만사를 눈감아버리고 있거니 하고 막연히 생각하여 온 것이었다. 그에게는 심지어 아내, 이제는 살이 다 빠지고 늙은 티가 나기 시작했으며 이미 얼굴도 볼품이 없고 별로 취할 데 하나 없는 평범한 여인으로 그저 가정의 어리무던한 한 주부에 불과한 자기 아내는 도의상으로 보아서도 응당 남편에 대하여 관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었다. 그러나 실지는 영 반대였다. 참, 이런 편이라고. 아, 이런 참. 이 일을 어쩌나. 이렇게 스제반 아르까지이치는 혼자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아무런 신통한 궁리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 참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만사가 얼마나 순조롭고 알뜰하게 잘 살아왔던가. 여편네는 아무런 불만도 없이 애들과 함께 행복스럽게 지냈고 또 난 나대로 그의 하는 일에 조금 더 참견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제 마음대로 애들도 보살피고 가서도 처리하도록 내맡겨 두었지. 정말이지 그 여자가 우리 집 가정교사로 있은 것은 좋지 않은 일이야. 그럼 좋지 않은 일이지. 사실 자기 집 가정교사를 가까이 한다는 건 좀 속되고 야비한 노릇이니까. 한데 가정교사라고는 하지만 참 매력 있는 여자였어. 그의 눈앞에는 롤란 양의 능청스런 검은 눈매와 웃는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렇지만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은 난 영 그런 엄두를 내지는 않았거든. 한데 무엇보다도 나쁜 건 그 여자가 이미 할 일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된다고야. 헤이, 지엔장. 근데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한다? 대관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러나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생활이 제시하는 그 일반적인 회답 이외에 신통한 회답은 없었다. 그 일반적인 회답이란 곧 그날그날의 요구에 순응하여 살아야 한다는, 다시 말하면 현실 생활의 온갖 심노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그것이었다. 한편 자는 것으로서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도 이미 틀렸다. 적어도 밤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이미 꿈에서 본 술병리인들이 불러주던 그 음악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 그러니 결국 생활의 꿈속에 자기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차차 무슨 도리가 생기겠지 하고 스제반 아르까지이치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늘빛 비단으로 안을 받친 회색 실내 옷을 주워 입고 아무렇게나 끈을 잡아매고는 널따란 가슴팍이 뿌듯해지도록 담뿍 공기를 들이마시고 나서 그 뚱뚱한 몸뚱이를 아주 가볍게 운신해주는 곱장다리로 언제나와 같이 기운차게 걸어 들창가에 다가가서 카텐을 걷어올리고 힘껏 초인종을 울렸다. 그러자 종소리가 나기 바쁘게 이제는 오랫동안 시중을 들어 서로 허물이 없게 된 몸종 마뚜웨이가 의복과 장화와 전보를 가지고 들어왔다. 마뚜웨이의 뒤를 따라 면도 도구를 든 이발사도 들어왔다. 관청에서 무슨 서류 가져온 게 있나? 이렇게 말을 던지며 스제반 아르까지이치는 전보를 받아들고 거울 앞에 가앉았다. 책상 위에 있습지요? 하고 슬금슬금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잠옷 동정하는 얼굴로 마뚜웨이는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얼마간 기다리다가 능청스런 웃음을 띄우며 덧붙여 말하였다. 저 상마차집에서 사람이 왔더랬습니다. 스제반 아르까지이치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덤덤히
거울 안에 비친 마뜨웨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거울 안에서 부딪힌 그들의 시선에서는 그들 두 사람이 서로의 심중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읽을 수 있었다. 스테판 아르까지치의 시선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였다. 어째서 자넨 새삼스레 그런 말을 꺼내나? 자네야 모든 걸 잘 아는 터이 아닌가? 고. 마뜨웨이는 두 손을 자켓 호주머니에 지르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내디려 기우뚱 편한 자세를 취한 채 보일락말락 가벼운 웃음을 띄우고 호인다운 얼굴로 말없이 자기 주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 주일날 오라고 제가 일러두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나리님께 성가시게 굴지 말고 또 자기도 괜히 헛수고를 하지 말라고 해두었지요. 이렇게 그는 미리 생각해둔 것에 틀림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마뚜웨이가 이쪽의 주의를 끌려고 무랍없이 그렇게 한마디 하게 하였다는 것을 이내 알아차였다. 그는 전보의 봉투를 뜯고 전문에 얹어나 있는 옷자를 자기 짐작으로 고쳐가면서 내리읽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은 인차 환희의 빛을 띠었다. 마뚜웨이, 내 누이 동생 안나 아르까지예브나가 내일 온다네. 길고 곱슬곱슬한 구레나룻 사이에 장밋빛 살결을 밀고 있던 리발사의 윤기나는 살찐 손을 잠깐 멈추게 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건 참 다행이군요. 하고 마뜨웨이는 말하였는데 이 대답 안에는 그도 역시 주인과 마찬가지로 이 레방의 의의, 즉 스테판 아르까지이치의 귀회하는 누이 동생 안나 아르까지예브나가 그들 내외간의 화해에 도움을 주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혼자 오십니까? 아니면 내외분 동행이신가요? 하고 마뚜웨이는 물었다.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때마침 리발사가 웃립술을 매만지고 있는 중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손가락을 하나 들어보였다. 마뚜웨이는 거울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시군요. 그럼 2층에 모실 준비를 하랍니까? 아내가 물어보고 분부대로 하지. 마님께요? 저기 의아한 얼굴로 마뚜웨이는 되물었다. 그래, 물어보라고. 그리고 이 전부도 가져다 보여드리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게. 한번 속을 떠보시라는 게군. 하고 마뚜웨이는 짐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만 알았습니다. 하고 한마디 대답하였을 뿐이었다. 스테판 아르까지이치가 실수를 하고 머리를 빗어올린 후 금방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마뚜웨이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는 가죽 장화를 천천히 옮겨디디며 전보를 손에 든 채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리발사가 이미 나간 뒤였다. 마님께서는 이제 곧 나들이 가신다고 그렇게 여쭈랍니다. 아무렇게나 그 사람, 즉 나으리님 말씀 있지요. 좋도록 하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하고 눈가에 웃음을 지으며 그는 말하였다. 그리고 두 손을 호주머니에 지른 채 머리를 한쪽으로 기우뚱하고 물끄러미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잠깐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이윽고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선량하고도 얼마간 구슬픈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나 마뚜웨이. 그는 머리를 흔들며 말하였다. 염려 마십시오 나리님. 이제 원만히 해결될 텐데요 뭐. 원만히 해결된다고? 그러면요. 자넨 그럴상 싶은가? 그런데 거긴 누가 왔나? 문 밖에서 여자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물었다. 저 왜다 하고 침착하고 부드러운 여자의 음성이 들리더니 문 뒤에서 유모 마뚜료나 필리모노브나의 어멈한 곰보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무슨 일이 있나 마뚜료나. 문턱으로 유모를 맞받아 가면서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물었다. 스테판 아르까지이치가 아내에 대해서 철두철미 잘못한 것이 틀림없고 또 그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집안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심지어는 아내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제일 가까운 벗인 유모까지도 그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무슨 일인가? 하고 그는 우울한 낯으로 물었다. 저 나리님,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리고 사과를 하세요.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씨도 어찌나 속을 태우고 계시는지 차마 보기가 가엾으다네. 또 집안 형편이 이게 뭡니까? 온통 뒤죽박죽이 왜다. 나리님, 아이들 생각을 좀 하셔서라도 내려가 사과를 하시오. 할 수 없는 일 아니외까? 뿌린 씨는 거두어야 한다고 속담해도. 하지만 받아줄세 말이지.
아니 그저 나리님 처사만 하시면 그만이지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리님 기도를 올리시우다. 그럼 좋아. 가보게.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갑자기 낯이 빨개지며 말하였다. 자, 그럼 옷이나 입혀주게 하고 그는 마뚜웨이를 돌아보며 실내 옷을 휙 벗어던졌다. 마뚜웨이는 벌써 와이셔츠를 펼쳐들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것을 훅훅 불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잠옷 흡족한 표정으로 주인의 하얀 살찐 몸뚱이에 그것을 입혀주었다.